우리는 예전부터 남들에게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냉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미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항상 의문입니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였다가 우스운 꼴을 당하거나 얕보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닌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남들에게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타인의 의견은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 그 얘기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얘기더라도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무시하라. 왜냐하면 반박하더라도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성격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타인의 견해 따위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타인의 의견에 굳이 반박하지 말고 한 귀로 흘려듣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인간관계에 신경을 끄고 내 정신 건강부터 챙기자. 건강은 외적인 어떤 재화보다 중요하므로 정말이지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할 수 있다. 타인에게 너무 너그러워지지 마라.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너무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정작 돈을 빌려주면 금방 친구를 잃어버린다. 마찬가지로 다소 거만하게 그를 소홀히 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무 친절하고 싹싹하게 대하면 상대가 오만한 태도를 취해 결국 의를 상하는 경우가 생긴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떤 내적인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성격은 절대로 교정할 수 없다. 그런 원칙에 의해 인간은 같은 상황이 되면 언제나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절교한 친구와 다시 화해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친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절교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행동을 더욱 뻔뻔스럽게 자신이 상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임을 의식하면서 다시 되풀이할 것이다. 해고했던 직원을 다시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상황이 변했는데도 예전과 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바뀌면 신속하게 태도를 바꾸어 버린다. 사사로운 일도 비밀로 하라. 자신의 사사로운 문제는 모두 비밀로 간주해야 하고 친한 사람에게도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니면 전혀 모르게 놓아두어야 한다. 아무리 해롭지 않은 문제라도 그들이 알면 나중에 뜻하지 않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별력을 드러낼 때는 말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낫다. 침묵은 현명함의 문제이고 말은 허영심의 문제이다. 우리는 침묵이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이익보다는 말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선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큰 소리로 한마디 하면 가슴은 후련해진다. 하지만 버릇이 될 수 있으므로 그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꾸 그러다가는 생각이 말과 친해지고 허물이 없어져 남과 대화할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과 말 사이에 틈을 크게 벌려두는 것이 현명하다. 좋은 비밀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비밀은 상황이 나빠지면 결국 나에게 약점이 되는 법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속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친구도 결국 남이기 때문이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타인과 너무 가까워지지 마라. 추운 겨울 어느 날 서로의 온기를 위해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었다. 그러나 고슴도치들이 모일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였으므로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추위는 고슴도치들을 다시 모이게 하였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고의 수단임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의 필요로 인하여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은 서로 모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가시투성이의 본성으로 서로를 상처 입힐 뿐이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리를 지키기 위해 거칠게 말해지곤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는 적당히 만족되었으며 또한 인간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도 않게 되었다. 하지만 남을 찌를 수도 자신을 찌를 수도 없었던 사람은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운명은 변할 수 있어도 사람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남을 신경 쓸 시간에 내 사람을 먼저 챙기자.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라. 아는 사람이 많고 사교적이라는 것은 결코 장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남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남에게 맞춰 산다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삶은 고통이다. 고뇌를 추방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고뇌의 형태를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뇌의 형태는 원래 부족하며 곤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근심이다. 고통이 결국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없게 되면 실증과 무료함이라는 슬픈 회색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마침내 이 실증과 무료함을 몰아내는데 성공하면 이전에 여러 고통 중 하나에 다시 빠져 고통스런 춤을 처음부터 다시 추게 된다. 모든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에 이리저리 내던져져 있기 때문이다. 무리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친절하게 말하라.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이 말은 자신이 한 말의 해석을 타인의 분별력에 맡기라는 뜻이다. 격한 어조로 말하라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라는 뜻이므로 모든 일은 원래 의도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경우에 따라서 예의 바른 태도와 친절한 어조로 말을 하면 무리한 내용이더라도 결코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너무 좌절하지 마라.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계를 읽을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챙겨라.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행복은 만족하는 것을 모른다. 작시 현상과 아주 비슷하다. 늘 다시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나 버린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에 지게 되면 그때서야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나에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다.